천하의 모든 무술이 비롯됐다는 중국 소림사. 달마대사의 수행에서 시작돼 난세의 중국을 구한 소림권법은 영화나 무협지에만 나오는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아니다. 세상은 바뀌고 영웅도 사라졌지만 소림사에는 지금도 그 문파를 자처하며 스승을 찾아오는 제자들이 있다. 이소룡이나 이연걸 같은 현대의 영웅을 꿈꾸며 무예를 연마하는 소림 제자들. 멀리 한국에서 온 세환이와 혜란이 남매도 무림의 고수가 되어 천하를 얻고자 하는 야무진 꿈을 안고 드넓은 중국 땅을 밟았다. 소림사를 정점으로 크고 작은 무술학교 80여 개가 들어선 허난성 넝펑시. 어퍼무술원도 그중 하나다. 7,000명의 학생들이 일제히 깨어나는 아침, 운동장은 거대한 세면장으로 변한다. 무술만 겨뤄야 하는 게 아니라 세수물 경쟁까지 해야 하는 곳. 외국인 학생들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보모가 벌써 몇 번째 부르는데도 꼼짝 않는 혜란이 몸은 천근만근 눈꺼풀도 무겁다. 你为什么这么困呀？睡觉。睡觉不训练了，不上课了，是吧？快起来，让我把你房间打扫一下。 새벽 운동을 하고 들어와서 잠깐 눈을 붙인다는 게 그만 골아 떨어진 모양이다. 억지로 일어난 혜란이의 발 뒤꿈치엔 무거운 잠이 매달려 있다. 한 발 더 늦게 나온 세환이 그런데 물통이 바닥났다. 물이 없어요. 어제 저녁에 애들이 다 썼나 봐요. 여기 외국인들이. 이렇게 물 떨어질 때가 있어? 자주 떨어져요. 물 사정이 나쁜 탓이다. 혜란이도 보모가 퇴근하지 않았더라면 양치질조차 못할 뻔했다. 불난 호떡집이 이럴까? 세수를 못해도 밥을 건너뛰는 아이들은 없다. 현지인들은 대개 한두 가지 반찬을 곁들여 단출한 식사를 한다. 그 시간 바로 옆 식당에서도 혜란이네가 막 아침 식사를 시작했다. 빨리 드시는 게 좋으실 텐데. 빨리 없어져요 이게 음식이. 두부와 채소를 볶은 음식이 가장 인기 있는 메뉴. 이런 날엔 식욕도 솟는다. 대접 한가득 밥을 푸는 혜란이 나 간다. 못 먹는 게 없는 중국이라지만 외국인에게는 그림의 떡이 더 많다. 다소곳하게 누워있는 닭머리. 세환이가 짓궂게 친구에게 권한다. 장난칠 만큼 여유가 생겼지만 처음엔 음식 고생이 심했다. 옛날에는 밥 한 그릇도 못 먹었어요. 한 그릇도 먹고 방에 가서 군것질 한국에서 가져온 라면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밥 한두 그릇씩 먹으니까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돼요. 운동할 때 힘이 없어가지고. 새벽부터 밤까지 운동 또 운동이다. 그 체력 소모를 이겨내자면 밥심으로 견디는 수밖에 없다. 오전 수업이 시작되자 운동장이 활기를 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갖추고 있는 이 무술원은 전국의 성에서 무술을 배우러 유학 올 만큼 소림사 근처에서는 규모가 크다.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외국인도 적지 않아서 학교는 따로 반을 하나 만들었다. 외국인 반 담당은 자추한 선생님.
멀튼의 어설픈 권법에 직접 시범을 보여준다. 연습을 더하라는 뜻이다. 다음은 세환이 차례. 자로 잰 것처럼 움직이는 오빠를 혜란이가 부러운 듯 바라보고 있다. 창과 칼에서 반에서 제일 뛰어난 세환이는 혜란이의 자랑이자 경쟁 상대이기도 하다. 수업은 각자 택한 종목을 반복 연습하면서 틀린 부분을 바로잡아가는 방식이다. 혜란이는 체인을 택했다. 아홉 개의 고리로 연결된 체인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일은 아직 혜란이 힘에 부친다.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이 혜란이를 부른다. 지적을 당하고 기가 죽은 혜란이에게 세환이가 요령을 가르쳐준다. 말처럼 쉬우면 누군들 못할까. 무술에서 거저 얻는 건 없다. 자신을 뛰어넘는 노력을 요구한다. 그래서 무술을 선과 같다고 하는 모양이다. 그날 오후 운동장이 술렁댄다. 중국 관영방송 CCTV에서 학생들을 촬영하러 온 것이다. 이런 좋은 구경을 놓칠 순 없다. 무지막지한 벽돌이 등장한 걸로 봐서는 굉장한 일이 벌어질 것 같긴 한데 긴장되는 순간이다. 무술 시범을 보인 학생들은 이 학교 공연단 소속이다. 중국 애들 중에서는 30개 반이 있으면 거기 그 반에서 자기 반에서 제일 잘해도 못 들어가요. 되게 어려워요, 들어가기. 세환이도 저기가 목표야? 네. 근데 아직은. 원래 저 반을 들어가기가 싫어요. 왜? 머리도 깎아야 되고 막 저런 것도 해야 되잖아요. 무술 실력을 인정받아 공연단에 뽑히면 공연 무대인 연무청에서 훈련을 받는다. 주황색 도복의 공연단은 세환이에게는 경탄과 부러움의 대상. 부드러우면서도 절도 있는 몸놀림. 세환이가 눈을 떼지 못한다. 마음이 느슨해지거나 자극이 필요할 때면 세환이는 이곳을 찾아온다. 현란한 동작을 보고 있으면 마음속 목표가 선명해지는 까닭이다. 다음 날 수업을 마치면서 자추한 선생은 세환이와 혜란이를 따로 불렀다. 别上你到这边直接上，然后我下去我给他们说一下，然后把他节目给插到一个中间，插到一个节目中间。哦，行，等那天晚上穿好看一点啊，好了就给自己打扮打扮。 언제? 7월 1일 날. 그때 하라고? 밤에. 자추한 선생은 곧 있을 학교 행사에서 혜란이가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다고 한다.
还有问题没了？啊？加油啊！你到时候穿漂亮一点，你别到时候穿这个事儿，穿你最漂亮的衣服啊！戴着墨镜。 집에서 맨날 가수 되고 싶다고 노래 연습하고 그래. 공연 날짜는 며칠 남지 않았다. 세환이에게는 혜란이 노래 연습을 시키는 임무가 주어졌다. 미루던 노래 연습을 시작하는 혜란이. 체인 대신에 모자를 집어든 혜란이. 어떤 게 더 예뻐요? 옆으로 쓰는 게 예쁘네. 이거요? 안 들어가요. 모자는 썼지만 7,000명 앞에서 노래할 생각을 하니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겨우 시작했는데 같은 반 소피아가 구경을 왔다. 청중의 등장에 혜란이가 긴장한다. Good. Go see, please. Very cool, huh? You feel nervous? Huh? You feel nervous. Not really much. 사실대로 말하기는 자존심이 좀 상한다. Really? 소피아와 무대 의상을 고르기로 했다. 청바지는 결정했는데 위도시 문제다. Do I show? You want to wear cool, pretty, cute, sweet? I don't know. Come on, just say it. Cool. Cool. 쑥스러워하는 혜란이와 달리 소피아는 정말 스타일리스트라도 된 듯 진지하다. Do I show? No, it's pink and white stripes. Oh no, that looks very fast, lady. You want to look skinny, right? Right. What is this? No, this very good. 옷장을 다 뒤집어 고른 건 갈색 티셔츠. Not so good with brown, Tristan. Great. Try this one. 크리스트는 혜란이의 영어식 이름이다. Yeah, exactly. This one. And then you wear it. 둘 다 옷 고르는데 더 신이 났다. 어쩔 수 없는 여자애들이다. 드디어 완벽한 코디가 끝났다. 무대 의상도 골랐으니 이제 노래 연습을 할 차례다. Just come along. 나를 믿어줘. 한 걸음. 춤으로 분위기를 띄우는 소피아. 아무래도 소피아를 백댄서로 모셔야 할 것 같다. 리듬에 맞춰서 나와 눈을 맞추고 Darling my darling. 더위가 수그러든 밤, 자초한 선생님이 수업 장소를 바꿔 학생들을 운동장에 집합시켰다. 我送你，转身，提，手直接往下送啊。好了，练着练着。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열심히 자세를 취해보는 세환이와 혜란이. 권법을 익힐 때는 동작 하나하나를 머릿속에 떠올려가며 몸으로 옮겨야 한다. 원래 집중이 잘 되는 저녁 시간이지만 오늘 저녁 혜란이는 운동에 푹 빠졌다. 쿵푸는 힘과 유연성의 조화에 절도가 더해진 것이 특징. 온몸을 감각기관처럼 예민하게 단련시켜야 한다. 站住！1、2、3，手，站住！ 1、2。 배운 대로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게 있다. 이거를 맨날 너무 높이 해갖고 햄한테 혼나고 이거 손가락을 이렇게 접히지 못해가지고 혼나요. 2년째 무술에 정진하고 있는 세환이의 실력은 수준급. 하지만 동작이 많은 권법은 배워도 배워도 끝이 없다. 勾起来，勾起来，又是这样，这那这样勾起来勾进去。 이번에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多自然，对不对？你做这个时候，看，那后手勾起来，直，手，对，下面，手伸直，不要往上下尖。 온 정신을 모아 권법 동작을 고수하는 세환이.
그러나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는다. 오늘은 특히 샹크베이가 자꾸 신경이 쓰인다. 대만에서 온 샹크베이는 세환이의 경쟁자.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연습한 걸 보니 기분이 더 가라앉는다. 오늘 별로 힘이 없어요. 지금 이럴 때가 제일 운동하기 싫을 때 그냥 운동하지 말고 공부나 할까 그런 생각할 때. 저녁 수업이 끝난 시간, 어둠 속에서 세환이가 홀로 연습을 한다. 저녁에 지적받은 대목을 반복해보는 세환이. 땀에 흠뻑 젖는데도 동작을 멈추지 않는다. 쉬지 않고 훈련하는 사이 세환이의 몸놀림이 가벼워졌다. 세환이와 혜란이가 부모님 품을 떠나 중국으로 무술 유학을 온 건 2년 전. 우연히 본 영화에서 무술에 매료돼 스스로 이 길을 선택했다. 한국에 무술학교를 세우는 것이 목표인 세환이와 무술 전문 배우가 꾸민 혜란이. 힘든 적응기를 거쳐야 했지만 지금은 이곳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한국에서는요, 엄마가 강제로 때려가면서 이렇게 학원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그랬는데요. 여기 와서는 스스로 자유롭게. 친구들과 다른 길을 택했을 때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자신의 몫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세환이의 뜨거운 밤은 더 길어진다. 무더운 여름밤을 보내는 데는 영화만 한 게 없다.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는 영화를 보는 남매. 형님 어디가 좋아? 공룡? 무술하는 거. 장지가 더 잘하거든요. 소녀이 무술 더 잘해. 장지가 더 잘해. 소녀이 더 무술 잘하지. 혜란이의 우세. 세환이도 그냥 물러서지 않는다. 그래도 장진은 여자고 성령 남자잖아. 여자가 남자랑 어떻게 비교를 했잖아. 그래도 여자가 더 잘할 수 있잖아. 아니지. 작은 고추가 맵다. 말싸움이라면 밀리지 않는 혜란이. 좋아하는 장지에 대해서도 훤히 꿰고 있다. 발레는 몇 년 배웠는데 무술은 그렇게 많이 배운 건 아니래요. 그냥 조금 배운 거지. 장수이가? 네. 그럼 무술을 배운 혜란이는 나중에 장수이보다 더 잘하겠네? 몰라요. 그 대신 장수이는 다리가 안 구부러졌고 전 구부러졌잖아요. 다리가 이렇게 구부러져요. 근데 장수이는 이렇게 쭉 펴져 있잖아요. 돌아가면 더 불편하니까. 장제이 같은 무술 전문 배우가 되는 게 혜란이의 꿈이다. 그런데 운동을 하느라 자꾸만 다리가 휘는 게 아무래도 걱정인 모양이다. 기합 소리가 울리던 학교가 조용하다. 40도가 넘는 낮 1시부터 3시까지는 낮잠을 자는 오침 시간. 다들 지쳐 골아 떨어졌다. 오빠, 누나. 학교 가야지. 깨워도 꿈쩍 않는 세환이. 더 늦으면 지각이다. 누나. 나 또 언제 가게? 몇 시에요? 3시. 세환이에겐 가장 힘든 시간이다. 선잠에서 깬 듯 얼굴에서 졸음이 가시지 않은 소피아. 교실로 향하는 아이들의 발걸음이 물먹은 솜마냥 무겁다. 늑장을 부리던 세환이가 교실로 급히 뛰어들어간다. 수업은 이미 시작된 뒤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하는 문화 수업 시간엔 일반 학교처럼 학과 공부를 한다. 한국이라면 중학교에 다녀야 할 세환이는 초등학교 과정부터 다시 배우고 있다. 중국어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저학년 교실에 앉아 있어도 느긋하다. 그 시간 혜란이네 교실은 수업이 한창이다. 꽉 짜여진 시간표를 소화하기엔 어린 학생들이라 쏟아지는 졸음을 이기지 못한다. 꿀처럼 단 잠이다. 무술 전문학교에서 중국어나 수학 같은 과목을 가르치는 것은 학과 공부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뜻. 혜란이와 세환이가 이 학교를 택한 것도 그 이유가 컸다. 벌써 10분 넘게 같은 자세다. 무술하는 동안 생기는 2, 3초 사이에 숨 고르는 법을 훈련하는 취공 시간이다. 배는 당기고 고개는 정면을 향한 채 호흡을 가다듬는 게 여간 힘들지 않다. 다들 힘들어하지만 혜란이는 특히 더하다. 남들은 어쩌고 있나 곁눈질로 살피는데 然后眼睛闭起来，挺胸，挺你的腰。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아야 하는데 이대로 계속 앉아있기가 힘이 든다. 전부 간신히 버티고 있는 기색이다. 억지로 참는 혜란이. 하지만 얼굴은 벌써 비명을 지르는 것 같다. 풀어주는 대신 더욱 날카로운 눈길로 감시하는 자 선생. 자초한 선생의 눈초리가 매섭다. 어떻게 하려는 것일까? 혜란이가 가장 두려워하던 상황이 벌어졌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혼자 불려나와 벌을 서고 있자니 눈물이 솟구친다. 힘든 것보다 창피한 마음이 더 크다. 혜란이의 기마 자세가 위태로워졌다. 다시 자세를 고쳐 앉는 혜란이. 참으려고 애를 써도 서름이 복받쳐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린다. 잠깐만. 擦的，自己擦。那个，记住啊，老板，过去吧。 혜란이에게는 2시간보다 긴 2분이었다. 자리로 돌아왔지만 한 번 터진 혜란이의 눈물샘은 쉽게 잦아들지 않는다. 가장 길고 힘든 수업. 혜란이는 어서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내내 동생을 지켜보기만 했던 스환이가 다가온다. 얘들아? 어? 너만 다리 아프냐? 다 다리 아프고. 나한테 쥐나 껍데기 다리에. 달래듯이 아픈 곳을 물어봐주는 오빠의 목소리에 참았던 소름이 다시 복받쳐 오르는 혜란이다. 길고 긴 수업이 끝이 났다. 그런데 자추한 선생이 나가려던 혜란이를 불러 세운다. 你眼睛都搁那儿动都不带动，你一会儿那个腿动动动，你动哪儿了？啊？哎，一会儿看看那边，一会儿看看这边，有啥好看的？哎呀，盯着抹布我没皱没错，太苦了。 선생님 말씀이 맞긴 하다. 하지만 혜란이에게도 이유는 있었다. 난 이제 형님 가서 이름 쳐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다는 혜란이. 你要投入的话，你得听到他们说话，你都一心一意的去做成，还是不够认真。下次咱俩再认真一点，听到没？不漂亮，笑，看你咋笑了？你看你哭了，哎呀，哭红了，你自己绕，你自己绕。 벌을 주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나 보다. 자추한 선생님이 혜란이를 다독거린다. 무섭기만 하던 선생님의 따뜻한 말이 혜란이의 마음을 얼마쯤 가볍게 한 것 같다. 오전 일과가 끝나고 모처럼 한가한 시간. 혜란이가 반가운 전화를 받고 있다. 한국에서 걸려온 아빠의 전화다. 아빠는 맨날 삼겹살만 먹네. 오랜만에 맨날 전화하면 맨날 먹는다고 그러지. 운동할 때는 의젓하던 혜란이가 수학이 넘어 아빠 앞에서는 목소리부터 응석이 배어 있다. 엄마 뭐해? 엄마 살 뺀다면서. 멀리 중국에서 아빠의 점심과 엄마의 다이어트까지 챙기는 혜란이 살뜰하기 그지없는 딸이다. 아빠 나 있잖아. 나 한국말 못해줘서 잘 막 더듬더듬거려. 아빠 여기 올 때 막 지금 내 나이에 막 그 교과서 같은 거 좀 사와. 부녀의 통화는 중국과 한국을 넘나들며 시시콜콜한 안부까지 주고받은 다음에야 끝이 났다. 전화를 끊자마자 혜란이는 한국에서 가져온 책을 펼쳤다. 정말 한국어를 많이 잊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나 보다. 여러 나라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세계국어를 다 하니까 머릿속에서 헷갈려요, 너무. 중국 생활에 적응하려니 중국말을 써야 하고 외국인들과는 영어로 얘기해야 통한다. 덕분에 중국어와 영어 실력은 늘었지만 한국어를 잊어버리는 건 아닌지 어린 마음에도 걱정인 혜란이. 한국에서 태어난 세환이와 혜란이가 중국으로 무술 유학을 온 것은 2년 전. 세환이가 운동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무역 일을 하는 아버지의 권유 때문이었다. 외국 기업과 직접 상대하면서 한국 교육의 한계를 절감했던 아빠는 아이들에게 공부보다 자신감과 자립심을 키워주고 싶었고 고민 끝에 중국행을 결정했다. 그때 세환이가 13살, 혜란이는 겨우 9살이었다. 수업이 없는 날 학교가 모처럼 손님들로 북적거린다.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을 면회온 가족들이다. 지켜보는 세환이 얼굴에 부러움이 가득하다.
한국의 엄마 아빠 생각이 간절해지는 것도 이런 때다. 혜란이를 생각하면 더 그렇다. 저는 뭐 남자니까 다 컸고 괜찮은데 혜란이가 좀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여기 와서 어쩔 때 보면 불쌍해. 엄마 아빠도 어렸을 때 같이 있어야 되는데. 늘 티격태격해도 세환이에게 혜란이는 한창 엄마 아빠의 사랑이 필요한 나이에 세상 밖으로 나온, 그래서 더 애처로운 동생이다. 天天的需要你爱，我的心思有你在。I love you， 我只是要你，让我每天都精彩。天天把它挂嘴边，到底什么是真爱 ？I love you， 到底有几分说的比山更快？ 다시 훈련으로 채워진 일과가 시작됐다. 기본 동작의 단계가 점점 올라가면서 자초한 선생님의 목소리도 같이 높아진다. 我跟你说，那大部分早上都没吃饭，知道吧？那都哪一回事了？啊？操！这吧，力量数了，用力。 쿵푸에서 민첩성은 필수다. 하지만 동작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면서 동시에 민첩하기란 쉽지 않다. 그동안 땀 흘린 보람이 있었던 것일까, 권법을 하는 세환이의 동작 하나하나에 부드러움과 함께 절도가 배어있다. 옆에서 훈련하던 중국 학생들의 시선이 갑자기 한 곳으로 쏠린다. 힙합 가수가 민요를 부르는 격이랄까, 서양인들은 무술보다 쿵푸의 정신적인 면에 더 관심을 갖는다. First time to defend myself, but after I discovered Kung Fu is much more than punch, kicks. It's the punch and kicks, the fight, the most small piece of Kung Fu. It's much more. It's a kind of life philosophy. It's a vegetarianism, no violence. We'll have other relationship with the world, with the naturals, with the animals, with other humans. 쿵푸에서는 무술이 도와 일치하며 완벽한 사람으로 단련해가는 과정이라고 여긴다. 쿵푸가 지금도 세계적인 무술로 인정받으며 이어지고 있는 것도 바로 그 정신 때문이리라. 아직 오전인데 햇볕이 벌써 따갑다. 잠시 운동을 멈추고 한숨을 돌리는 학생들. 땀을 흠뻑 흘린 다음에 누리는 휴식의 달콤함은 무엇에도 비할 수 없다. 옆 사람을 돌아볼 여유도 생긴다. You're very tired. Very, very. So. Okay. When you're tired, you miss your mom? No, that's 혜란이는 누구에게나 스스럼이 없다. 브라질에서 온 디에고는 그저 재미있는 오빠일 뿐이다. You like this? Yes, I like. Let me see back. I never saw back. I never saw back. No, see again all the time. 라피는 스위스에서 온 프로그래머. 세환이와는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다. 권법 훈련을 마치고 각자 선택한 종목을 연습한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것은 스스로 택한 길이기 때문일 것이다. 들어오자마자 세면대로 직행한 세환이. 보모가 뭐라고 해도 땀을 식히는 데는 이 방법이 최고다. 혜란이는 또 보모 곁에 붙어 있다. 怎么打？ 가느다란 실이 모자며 양말이 되는 게 신기한 모양이다. 下来了，这谁打的？打了呗。两个都就不一样啊，打的。这么不一样啊？ 보모의 뜨개질 실력에 슬쩍 점수도 매긴다. 보모는 기숙사에서 지내며 청소와 빨래를 도와준다.
하지만 혜란이에게는 그 이상이다. 지금은 방학 때 한국에서 만나는 친구들보다 보모랑 노는 것을 더 편하게 여길 정도다. 한국에서는요 오히려 그렇게 못 놀아요. 애들이 다 공부하니까 학원 가고 뭐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자유롭게 놀아서 좋아? 네, 그게 괜찮아요. 뭐 그렇게 어른들이랑 막 그러니까 친구같이 놀고 재밌어요. 혜란이는 보모방에서 오래 있지 못했다.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외출 때문이다. 들어오자마자 짐부터 챙기는 혜란이. 목욕가려고요. 목욕 채비를 하던 혜란이가 수건으로 샴푸를 여민다. 이거요 갈 때 막 가방이 흔들리고 막 차 타면 막 이게 눌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샴푸랑 린스가 다 흘러나와요. 그럼 이제 또 문제가 생기죠. 성격만큼 손끝도 야무지다. 시내에 나가려고 택시를 기다리는데 아이들을 알아보고 사설 택시가 다가온다. 흥정부터 해야 한다. 아야, 치워라면. 야, 써보자. 깎아달라고 조르는 아이들 성화에 망설이던 기사도 그만 넘어간다. 오늘 흥정은 성공이다. 사설 택시는 일반 택시보다 많은 사람이 탈 수 있고 요금도 싼 편이라서 자주 이용한다. 목욕하러 온 곳은 시내에 있는 호텔이다. 여기에 있는 사우나로 온다는 말이었다. 학교 세면대에서 고양이 샤워라도 할 수 있었던 남자들보다 혜란이와 소피아가 더 기다린 샤워다. 호텔 사우나라고 하더니 겨우 샤워만 할 수 있는 간단한 시설이 전부다. 그래도 찬물 한 대야로 땀을 식히던 아이들은 물놀이라도 나온 듯 즐거워한다. 외출을 나온 덩펑시는 막 개발이 시작된 도시. 거리에는 현대와 과거의 모습이 뒤섞여 있다. 덩펑시 주민들 상당수가 소림사와 주변에 있는 무술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장사를 한다. 소림사의 의지에서 사는 무술 도시인 셈이다. 학교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7시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몇 시지? 정해진 귀가 시간을 훌쩍 넘겨버렸다. 7시 반이에요. 벌 받을 일이 걱정이다. 죽어요. 어떻게 죽어? 뭐 그냥 마부. 기마자세. 엄청 오래 하는 거예요. 아. 자초한 선생의 얼굴이 스쳐간다. 시원하게 뚫린 도로가 하필 이런 때 막힌다. 학교가 보이기 시작하자 마음이 더 급해지는 아이들. 정상 참작이라도 받으려면 성의를 보여야 한다. 기마자세의 두려움을 아는 혜란이는 필사적으로 뛴다. 보모방으로 들어가는 일행. 그런데 자초한 선생이 보이질 않는다. 덕분에 다른 선생님으로부터 규칙을 어기지 말라는 간단한 주의만 받고 넘어가게 됐다. 오늘 한 30분 늦었는데 선생님이 김나우 선생님이 밖에 나가셔서 안 계셔서 모르셔서 혼 안 났어요. 저야 너무 기쁘죠.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었네요. 살아서 너무 기뻐요. 벌받을 걱정에 잔뜩 흐려졌던 혜란이 얼굴이 다시 환해졌다. 다음 날
오침 시간. 잠을 청하러 들어갔던 혜란이가 세환이를 급하게 찾고 있다. 오빠 핸드폰 잊어버렸어? 아 몰라 어제 너무 시간이 없어서 너무 빨리 오다 보니까 큰일이다. 어떡해. 그거 어떻게 하게? 오늘 선생님 한번 가서 찾아보게. 어떻게 찾게? 내가 그 뭐지 택시 아저씨 아니까 한번 찾아보게 그냥. 급한 일이 생기면 한국으로 전화하라며 아빠가 사주고 가신 휴대전화였다. 그걸 잃어버리다니 혜란이는 화가 치민다. 이거 갖고 짜증나. 그래도 넣었어. 오빠가 휴대전화를 독차지하다시피 해서 혜란이는 친구 것을 빌려왔지만 그동안 쓰지도 못하고 있었다. 이 핸드폰도 충전도 돈이 없어서 충전도 못 해갖고 아빠한테 전화도 못 해요. 오빠가 생활비를 다 써버리는 통에 그렇게 된 것이다. 오빠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 기운이 빠지는 혜란이다. 그날 밤 운동장에서는 외국인 반 학생들이 피지땀을 흘리고 있다. 혼자서 체인 연습을 하는 혜란이. 휴대전화에 후유증인지 기운이 없어 보인다. 부드러운가 하면 어느새 민첩한 손놀림. 세환이가 좋아하는 칼이다. 어둠을 가르는 세환이의 칼끝이 날카롭다. 빠르고 정교한 동작을 쉴 새 없이 반복하다 결국 나가떨어지고 마는 세환이. 그래도 기분은 좋은 눈치다.你练得慢一点好不好啊？有电视台不能平面我起来。 자 선생도 오늘은 흡족해한다. 这地和眼睛不一样，这全是沙子，让人练时间小心一点，这斜光。 다행히 가벼운 타박상이다. 오늘처럼 몸이 뜻대로 움직여준다면 세상에 못 이룰 일이 없을 것 같다. 만족감도 평소 잊고 지내던 목표의식도 분명해진다. 엄청 기분이 좋아요. 땀 흘리고 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천은 저기 아까 저기 학교에서 제일 잘하는 팀에 들어갔다가 한국에 가서 학교를 한 개 딱 제 학교를 이렇게 딱 한 개 차리는 게 제 목표예요. 멀리 보고 분명한 목표를 세워놓은 세환이.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가장 가까운 목표는 10월에 정주에서 열리는 세계 무술 대회에서 입상하는 것이다. 혜란이도 체인 종목으로 출전해 볼 생각이다. 그때까지 동작 하나하나를 끊임없이 반복하게 될 것이다. 깊어가는 어둠 속에 남매의 꿈도 익어간다. 학교 행사가 있는 날, 학교 곳곳이 공연 준비로 분주하다. 의상만 보아서는 무엇을 할지 짐작할 수 없지만 분위기만큼은 확실하게 띄운다. 어퍼 무술원 학생 7,000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 행사 시작까지는 채 1시간도 남지 않았다. 많이 아파? 일로 와봐. 일로 와나? 일로 와봐. 아 몰라. 혜란이가 심상치 않다. 무대에 서는 부담감에 그만 병이 난 것일까. 이거로 안 나는 것 같은데? 오늘 노래 불러. You nervous? Yeah, of course you are.
You feel sick? No, you can do that. Serious. 라피의 말도 도움이 안 된다. What are you afraid of? 可是我猪猪。 You can do that. 혜란이의 말에 선생님까지 달려왔다. 不要令我们失望，好吧？走吧。时间到了，还有，距你唱歌还有30分钟，半小时。 완강한 태도에 혜란이는 눈물까지 보인다. 不唱。 Come on, you can do that. You don't want to. 别哭了，没事。 I carry you down. I carry you to the 我想 stage and if they drop say you at the stage. 라피가 온갖 얘기로 달래보지만 무대 공포증에 혜란이는 요지부동이다. 穿这个衣 Oh, 服， come on, you can do that. 然后 영어 선생님과 보모들까지 나서 혜란이를 설득하기 시작한다. 他上来了。他慢吧。中。好。走，出去，回来。 마음을 바꿀 듯 하다가 다시 주저앉는 혜란이. 세환이는 점점 더 난감해진다. 세란, 빠지고 있어. 7,000명이 다 기다리고 6,000명. 왜 나를 기다리는데 나 맨 처음도 아니잖아. 让他回来。走，先走。 일단 내려가야 되는데. 어떻게든 도망치고 싶다. 在上面。 어제 약속했잖아. 세란. 小胖。 더는 피할 수 없는 분위기. 혜란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다. 공연의 막은 어김없이 올랐다. 전교생의 근처 마을 사람들까지 와서 꽉 들어찬 객석. 일단 흥행은 성공이다. 오늘 무대는 어퍼무술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직접 꾸몄다. 좀 어설프긴 해도 정겨운 무대. 중국 무술의 10대 명인이라는 이 무술원 창립자까지 참석했으니 큰 행사다. 사실 이날을 위해 전교생이 훈련하는 틈틈이 준비를 해왔다. 객석의 호응이 유명 가수 부럽지 않다. 드디어 혜란이 차례다. 啊，上去自然一点，放松一点，不要那么紧张，听到没有？另外，既然来上去长时间，不要紧张，放松，知道吧？放松啊！ 여전히 표정이 무거운 혜란이. 네, 다 같이 올라가서 박수 쳐주러 이렇게. 솔로가 갑자기 그룹이 됐다. 알고 보니 혜란이가 마음을 바꾼 것도 모두가 응원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란다. 색다른 무대에 호기심을 보이는 관객들. 누구보다 자초한 선생님이 즐거워한다. 어쩌면 그렇게 나를 몰라봐주니 한참을 답답하게 바라보고만 있죠. 말해봐. 실수라도 하면 어쩌나 다들 뒤에서 혜란이만 살피는데 뜨거운 호응을 보내는 관객들. 어퍼 무술원에 새로운 한류 스타가 탄생했다. 혜란이도 자신감을 얻었는지 리듬을 타기 시작한다. 영화배우가 꿈이라는 건 괜한 소리가 아니었다. 완전히 무대 체질인 혜란이. 가수는 좋았는데 반주가 문제다. 그래도 걱정을 기우로 만든 성공적인 무대였다. 사람들의 애간장을 태웠는데 박수가 쏟아지니 좀 민망한 혜란이다. 这样不错啊，真唱得不错啊，非常放松，非常放松。 Very nice. She did very good. 하고 나니까 어때? 속이 시원해요. 속이 시원해요. 무거운 짐을 훌훌 벗어던졌으니 이제 축제를 즐길 일만 남았다.
무술원 저학년 학생들의 무대. 훈련할 때는 눈빛이 날카롭던 아이들이 오늘 밤은 또래 아이들로 돌아왔다. 초저녁에 운동장에서 보았던 바로 그 아이다. 도대체 뭘 하려나 궁금했는데 패션쇼 의상이었나 보다. 공연 직전의 긴장감을 한꺼번에 날려보내는 혜란이와 동료들. 모두에게 엔돌핀이 샘솟는 밤이다. 웃고 또 웃으며 마음을 달랜 축제의 밤이 저물고 있다. 행사 때문에 들떴던 학교 분위기가 제자리를 찾은 아침. 잠시 부드러웠던 자초한 선생님도 평소 모습으로 돌아왔다. 세환이와 혜란이를 불러내서 그동안 가르쳤던 권법 동작을 시켜본다. 호흡을 놓친 혜란이와 달리 세환이는 한치의 오차도 없다. 오랜만에 적수를 만난 듯이 겨루는 남매. 지기 싫어하는 성격인 혜란이에게 세환이의 정확한 동작은 자극이 되는 것 같다. 더구나 마주서서 대결하는 형국인이 혼신의 힘을 다하는데 죽어라고 했는데 안 되니 기운이 빠진다. 찜통 같은 열기 속에서 운동하느라 전부 지친 표정들이다. 다들 운동에 집중하고 있는 한켠에서 무슨 일인지 세환이와 혜란이가 티격태격하고 있다. 목이 타서 음료수를 좀 달라고 한 세환이의 부탁을 혜란이가 거절한 모양이다. 사소한 말다툼이 제법 커진 것 같다. 가져가라고 말하면은 맨날 막 나한테 사달라고 그래. 나한테 사가지고 가져가라고 그래. 자기 일은 자기가 했으면 좋겠는데 네. 맨날 꼭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 듣다 보니 단순히 물 때문에 오빠에게 화가 난 게 아니다. 원래 오빠가 도전을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잔뜩 볼멘 소리, 할 말이 많은 모양이다. 필요할 때 챙겨주지 않아? 안 그래. 저거 누가 괴롭힌다 그러면 아무 소문도 안 써요. 화가 난 진짜 이유도 생활비로 쓸 돈을 오빠가 몰래 친구한테 빌려주고 받지 못해서 혜란이의 용돈까지 바닥났기 때문이었다. 오빠가 보란듯이 남은 음료수마저 마셔버리는 혜란이 자신을 소홀하게 대하는 오빠에게 서운한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몸도 마음도 탈진한 세환이. 혜란이도 거리만큼이나 오빠가 멀게 느껴진다. 엄마 아빠도 없는 낯선 곳에서 기댈 사람이라고는 오빠뿐인데 어쩌면 그렇게 무심한지 서운한 것이다. 세환이의 마음은 더 복잡하다. 챙긴다고 챙기는데 투정만 부리는 혜란이에게 야속한 마음마저 든다. 아빠. 기숙사에 돌아오자마자 아빠의 전화를 받은 혜란이 곧 이곳으로 오실 예정이다. 아빠 오빠랑 그런데 통화했어? 세환이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일이 한국의 아빠에게도 전해진 것 같다. 아빠는 혜란이가 알아듣도록 설명을 하는 모양인데 싫어. 오빠가 아직 오빠 어른도 아니라며. 그럼 나도 그렇게 해도 돼? 어? 왜 나는 그렇게 못해? 오빠는 막 아빠한테 말하지도 않고 그냥 바로 돈 막 은행에서 돈 빼갖고 그냥 바로 빌려준 건데 아빠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잖아. 왜 이렇게 남자들은 왜 이래?
아빠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남들 다 바보 같아. 오빠가 아빠 닮아서 그래. 능청스러운 애교로 아빠와 전화 통화를 마무리하는 혜란이. 아, 끝나. 그래도 따져볼 것이 남았는지 전화를 끊자마자 방을 나선다. 빌려준 돈은 꽤 큰 액수. 세환이는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다. 내일 종주 왜 그냥 달라고 하진 않아? 걔도 그런 베이징 가면 어떡해? 대신 안 돌아오면 어떡해? 안 돌아오면 그냥 아빠한테 전화하면 되지. 일단 내 말 들어봐. 싫어. 나 일주일에 200원씩 써. 내 말 들어봐. 걔 내일 싫어. 종주 간대. 세환이가 그동안의 일을 설명하려 해도 혜란이는 막무가내다. 잘못을 한 쪽은 자신이니 입이 10개라도 세환이는 할 말이 없다. 아니 잘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서로 돕고 사는 거라고 배웠는데 이런 일을 겪어보니 세상을 배우게 되는 세환이다. 더위를 식혀주는 비가 내리는 날, 수업이 없는 월요일이라 자초한 선생님의 인솔하에 단체 외출에 나섰다. 그런데 좋아하는 외출을 하는 혜란이의 얼굴이 짜증으로 가득하다. 시내에 도착해서도 냉랭한 남매. 지금부터는 자유시간이다. 하지 마. 왜? 아, 싫어. 나도 싫어. 오빠에게 어깃장을 놓기로 작정한 것 같다. 안 가. 야멸찬 대꾸에도 동생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세환이. 또 잊어버릴까 봐. 어찌됐든 여기서는 자신이 혜란이의 보호자, 책임감이 세환이의 화를 누르고 있다. 단체 외출의 단골 코스는 PC방이다. 게임에 열중하는 세환이 혜란이에게서 받은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다. 여자애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남자애들은 그래도 남자 동생이 있으면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 좀 알 것 같은데 여자애들은 잘 모르겠어요. 촉하면 삐지고 촉하면 승질내고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도 오빠와 멀찌감치 앉은 혜란이. 가끔은 오빠 말고 언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자들은 단순해서 여자들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오빠가 혜란이를 이해 못해? 네. 혼자라고 생각하는 혜란이. 어쩌면 혜란이의 사춘기가 찾아오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무더운 여름밤, 운동장이 극장으로 변했다. TV 앞에 장사진을 친 관객들은 서너 명이 한 방을 쓰는 중국 학생들. 따로 TV가 없어서 학교에서는 일주일에 2번 영화를 틀어준다. 꽉 짜인 시간표에 따라 생활하는 아이들에게는 가장 즐거운 한때다. 그 시간, 세환이는 혼자 연습실을 지키고 있다. 거칠 것 없이 날아오르는 세환이. 더할 수 없이 자유로워 보인다. 사실 세환이가 밤늦게 연습실을 찾아온 건 마음이 복잡해서다. 친구의 일도 이리거니와 요 며칠 혜란이의 투정을 감당하는 게 힘에 부쳤었다. 이렇게 힘들 때는 차라리 혼자였으면 싶을 때도 있다. 하지만 한국을 떠나올 때 부모님과 약속을 했었다. 네, 처음에 제가 간다고 했을 때 진짜로 거기 혼자서 이렇게 동생이랑 같이 있을 수 있냐고, 네가 동생 다 챙겨야 된다고 그런 말 하셨어요. 근데 제가 괜찮다고 했어요. 제가 그때 괜찮다고 한 말이 제가 선택할 길을
길이죠. 이렇게 무술하는 게 제가 선택한 길이 된 거죠. 누구도 가지 않은 길에 스스로 발을 들여놓았고 뒤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걸어온 세환이. 그렇게 또 한 발 한 발 옮기다 보면 언젠가 마음속 정상에 이르게 되리라.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이 됐는데도 세환이가 기척이 없다. 이거 많이 아파? 몸살이 찾아온 모양이다. 오빠 밥 먹으러 안 갈래? 안 먹을래. 밥맛이 별로 없어. 진짜? 나 갈게. 혜란이 혼자 밥을 먹는 일은 좀처럼 없었다. 아무래도 세환이가 단단히 앓을 것 같다. 혼자서 먹는 밥이 맛있을 리 없다. 먹는 둥 마는 둥 식사를 마친 혜란이가 다시 밥을 담기 시작한다. 오빠 갖다 주려고. 반찬도 오빠가 좋아하는 걸로 고른다. 잠깐만. 나가다가 되돌아와서 계란 요리를 더 챙기는 혜란이. 또 이제 잘 먹던 오빠 모습이 생각나서다. 오늘 혜란이는 오빠가 쩔쩔매도록 투정을 부리던 철없는 동생이 아니다. 맨날 장난치다가도 오빠 아프면 속상해요. 다투고 나서 서먹하게 지냈지만 막상 아픈 오빠를 보니 혜란이도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다. 착한 동생 역할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오빠 준다면서 너무 먹어? 세환이의 방이 가까워질수록 장난기가 더 발동하는 혜란이. 먹지 않은 척 냄새부터 쫓고 살그머니 방 안의 동정도 살핀다. 서쪽에서 해가 뜰 일이다. 못 떴어. 응? 봐봐. 아, 침대 놓지 마. 시간하다. 이따 먹어. 그래도 기분은 좋다. 오빠 안 먹었어? 내친김에 약까지 챙기는 혜란이. 엄마가 써준 거예요. 시시한 세환 건강한 세환 혜란이가 되어서 훌륭한 사람 되길 바란다. 엄마가. 엄마는 비상약마다 어떤 증상에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꼼꼼하게 적어보냈다. 어린 남매가 아플까 노심초사한 엄마의 마음이다. 오빠. 밥맛이 없다더니 어느새 세환이는 밥을 반이나 비웠다. 혜란이의 봉사는 물을 떠주는 데까지다. 언제 오빠를 걱정했느냐는 듯 쿨하게 나가버린다. 운동하다 봐, 올라. 실제 마음은 그렇지 않고 진짜 마음은 이렇게 잘 표현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투정 많고 응성만 부리던 혜란이가 오늘은 아픈 오빠에게 든든한 의지가 된다. 다음 날 오전. 수업을 끝내기 전 자추안 선생님이 학생들을 불러 모았다. 2달 동안 함께 운동했던 라피와 도미니카 부부가 떠나게 됐다는 것이다. 외국인 반에는 단기 수련자가 많아 만나고 헤어지는 일이 일상이지만 라피 부부는 좀 특별하다. 맏형처럼 모두를 챙겨왔기 때문이다. 세환이도 마찬가지다. Go to my sister and me. You go back to home. I must miss you. You also miss me? Yes, of course. Seriously, I'm gonna miss you all because we had a really good time here. 세환이와 혜란이에게는 각별했던 부부였다. 한동안 마음이 허전할 것 같다.
그날 오후 I'm busy, little. What do you want? 혜란이를 바쁘게 만든 건 깜짝 시장이다. 떠나는 라피 부부가 살림살이를 내놓았다. 그릇과 수건 같은 실용적인 살림살이를 챙긴 혜란이. 무언가 더 있을 것 같아서 둘러보고 또 둘러본다. 소피아의 취향은 좀 다른 것 같다. 짐을 꾸리느라 어수선한 라피 부부의 방을 탐색하는 혜란이. 가방을 싸는 라피를 살피다가 망설이며 운을 뗀다. Oh yeah, do you need any CD? CD? Yeah. No. No? But thank you very much. 도미니카는 작별 선물을 하겠다는 줄 알고 감동하는데 No. Put CD inside Oh, we that have... bag. Yeah, we have. Can I have it? No. we bought it yesterday because we need it. Yeah. Okay. 번지수를 영 잘못 짚었다. Bye. Bye. 그래도 한 살림 챙겼다. 그동안 필요하긴 했지만 돈 주고 사기는 아까웠던 물건들이다. 살 필요도 없죠. 그렇게 돈을 낭비할 수는 없죠. 쓸모없게 낭비할 수 없죠. 계란이가 물건을 얻은 건 처음이 아니다. 방 한 구석에 쌓여있는 낡은 신발이 전부 그렇게 얻은 것. 그러고 보면 혜란이는 똑소리 나는 살림꾼이 될 듯 싶다. 2시간 후 라피 부부가 작별 인사를 하러 혜란이의 방을 노크하고 있다. 그 사이 혜란이는 잠이 들었었나 보다. You have to go to school. Bye. Oh, everybody's tired. Hey, okay. Bye. Nice time. So tired. Bye. 막 잠에서 깬 바람에 작별 인사가 너무 싱겁게 Don't forget 끝났다. school. Bye-bye.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법. 그래도 두 사람이 떠난 빈자리는 쉽사리 채워질 것 같지 않다. 변함없는 일상이다. 달라진 게 있다면 자초한 선생님의 수업. 점점 어려운 동작으로 옮겨가고 있다. 세환이는 선생님의 말씀을 몸에 새겨본다. 선생님이 시범을 보이자 할 수 있을까 하는 표정들이다. 가을에 정주에서 열리는 세계 무술대회를 앞두고 수업 내용이나 훈련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날렵한 세환이마저 오늘은 힘들어 보인다. 남매가 향수병이라도 걸린 것일까. 손꼽아 기다렸던 부모님이 오시는 날. 곧 엄마 아빠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설렌다. 나 엄마 아빠 만나면 거자들 다 할 거지. 망설임이 없는 혜란이. 뭐 할 건데? 이거 저거 다. 세환이에게는 파란을 예고하는 대답이다. 맞대응을 해보고 싶지만 세환이에겐 내세울 게 없다. 학교 있다 그래. 할 거 많지. 엄마가 별거지 않으니까. 전화해서 아빠는 북경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오신다고 했다. 비행기는 이미 도착했는데 엄마 아빠는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 틈에서 엄마 아빠를 찾느라 눈이 더 빨라지는 혜란이. 맞아 안 와. 세환이가 먼저 찾은 것 같다. 저기 있잖아 저기. 아 어차피 좀 다 지나가게 돼 있어. 그립고 반가운 얼굴 엄마 아빠다.
무겁다. 좀 해놨네? 25분이나 되나? 엄마 아빠 와 있으니까 뭔가 좀 보여줘야 되는데. 아빠가 다른 여자 할까봐? 그렇게 걱정되냐 아빠가? 소재가 채택되신 분들께는 모텍스 전자저울에서 로봇 청소기를, 보겐라이프에서 도서문화 상품권을 드립니다.